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함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 사주 유형 2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식신격, 월지가 식신 아니면 상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할 때 사주 구조가 부자가 되는 유형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월지가 편재 또는 정재, 재성에 해당할 경우에 부자가 되는 유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주인데요. 일단 월지가 일간이 병화일간이네, 그죠? 여기 보시면 병화일간의 월지는 유금, 정제라는 재성으로 깔고 있네요. 정제가 원래 월급재산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자, 일간 기준으로 월지가 유금에 해당하는 정제에 해당하고, 이 정제 에너지가 여기 년은 우리가 대문이라고 하는데, 대문으로 에너지가 표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어느 분이 그 댓글에 년은 초년이고 부모 자리 아니냐라고, 조상 부모 자리 아니냐,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뭐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 재물의 에너지가 대문에 있다는 얘기는 재물과 바깥 세상과 잘 유통이 된다는 얘기와 또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게 요 월지라는 부분하고 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에너지가 같이 뻗어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초년에서만 운기가 끊는다고 보지 마시고, 월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요거는 계속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은 우리가 대문인데, 대문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돈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비록 정제에 해당하는 격이지만 이 정제라는 에너지, 재성의 에너지가 이 대문에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기통문, 이렇게 문에 통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물의 어떤 기운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화일주에 금이라는 월지 재성을 얻었다. 이 월지라는 부분은 본인의 환경이나 생각이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물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 늘 재물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거고, 내 에너지가 비록 약하지 않다면 이 재물을 취하고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다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에 늘 우리가 재밭에 논다고 하는데, 재밭에 놀게 됐을 때 재물에 대한 인연, 인과 이런 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지가 특히나 재에 해당하시는데 못 산다, 아니면 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좋은 어떤 아이템, 재물에 대한 아이템을 부여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템을 충분히 발현 못했다면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도 없이도 어느 정도 사는 분들도 계시다면, 재를 이렇게 월지에서 풍부히 받으셨다면 그거는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자, 이분도 실제적으로 사업가시고 돈이 굉장히 부자이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재만 덜렁 있으면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 요 토에 해당하는 식상이 이 재와 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만 이 재물이 활성화되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토라는 에너지가, 요 진토가 요 일지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병진일이
요 유금을 잘 만났는데 이 유금의 에너지가 월지에 그치지 않고 대문에 통해져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요 진유 합의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렇게 합의되면 에너지가 좀 반감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고맙게도 여기에 묘목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묘목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묘유충이라는 게 되는데 이렇게 충이 되면 이 유금을 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활발하게 만들어요.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제 움직임이 왕성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비록 정제에 해당하지만 이 제 움직임이 굉장히 편제처럼 왕성해졌다. 그래서 사업가의 어떤 길로 이 사주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생금, 그리고 금이 대문에 뻗어 있는 부분. 그리고 요 묘목은 요 재를 더 계속 우리가 쳇바퀴 돌리듯이 충 해주면서 계속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 사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시까지 한번 볼까요? 시까지 다 보면 시에는 갑오시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화 자체의 어떤 에너지도 충분하다. 이 정화라는 에너지도 갖고 있고 갑오라는 에너지도 충분히 잘 가지고 있다. 이게 만약에 정화가 아니고 수라는 에너지를 가졌다면 제복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운도 잘 흘러갔네요. 그렇죠? 대운도 거스름이 없게 잘 흘러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월지가 재성일 경우 편제면 더 좋지만 정제인 경우도 제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아니면 대문과 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식상의 어떤 생을 재성이 받았을 때 더 강력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번 사업가. 이분도 대단한 사업가시네. 자, 요거는 보면 자, 요것도 임수일간이네. 그죠? 수일간의 사화다. 요거는 이제 편제죠. 그죠? 월지가 편제다. 자, 월지 편제. 일단 부자밭에 떨어졌다. 격은 월지는 우리가 그런 환경이다. 재와 관련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 재에 대한 욕구가 많다. 늘 자나깨나 돈에 대한 생각이 많다. 우리가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 생각, 돈 벌려고 하는 어떤 궁리 그런 게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많이 없겠죠. 부족하겠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1순위가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주가 신약하거나 완전히 그래버리면 인성을 희신으로 해버리면 쟤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돼버리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구성이 월지 편제가 됐을 때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조금 더 펼쳐볼까요? 자, 이 사주는 화가 재물인데 이 사오미라는 화의 국을 이루었습니다. 사오미 국을 이루는 화가 더 강력한 거죠. 제가 강력하다. 그 다음에 이 화의 에너지가 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생토해서 여기는 관까지 있는 거네요. 여기서 수, 화가 재물인데 편제가 강하게 있고 정제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최강이다. 최강이고 그 다음에
화가 움직이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성도 여기는 같이 가지고 있다. 관도 동반하고 있다. 여기는 토죠. 움직임이 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분명하게 있을 때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3단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이죠. 목도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펼쳐볼까요? 시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잇목도 하나 더 있네, 그죠? 목, 식신과 상관이 다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수라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강력한 어떤 구조로 잘 짜고 있죠. 이렇게만 짜도 부자인데 이렇게 짜니까 요 세 개를 다 짜고 있으니까 더 부자의 어떤 형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기준으로 목이라는 에너지가 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가 토 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화가 전진할 방향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토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의 에너지, 수는 불을 끄는 부분인데 이 불을 끄는 부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토 에너지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잘 짰을 때 운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월상 약간 신약할 수 있었는데 월상 신금까지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당령이라는 부분은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요 경금이 있는 것도 이 사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자, 그까지는 일단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월지가 편재를 이루었고 사오미라는 화 덩어리를 이루었으며 그 다음에 화가 토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목이라는 에너지가 화를 또 더 강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주 구조가 재성을 기준으로 서로 앞뒤로 살 짜고 있는 구조가 이 사주 부자 사주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예인 사주인데 한소희 씨 사주네요. 이 한소희 씨하고 손흥민 사주, 뒤에 나오는 손흥민 사주는 종격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종격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주도 무토일간 기준으로 월지는 편재라는 것을 형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편재를 형성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일지에는 여기 보시면 토일간 기준으로 수의 재성, 편재를 이루었다. 그러면 편재를 수를 생해주는 금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이 일지에 붙어 있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수생목 돼가지고 요 에너지 순환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목까지도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라는 대운에 들어오고 지금은 또 금대운에 들어와 있네, 그죠? 그래서 요 수대운부터 상당히 잘 돈을 벌기 시작했을 것이다. 잘 나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동일합니다. 이 에너지들이 다 어디에 뭉쳐 있냐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재성을 기준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 자,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일반 제격은 아니고 요거는 종제격으로 특별한 사주기는 하지만 동일한 부분들은 월지가 편재에 해당한다. 월지가 편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식상의 연결과 관성의 연결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이체가 풍부하게 잘 돌아가게 되고 부자의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손흥민 선수의 사주인데 일단은 시간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풀겠습니다. 자, 손흥민 사주는 자, 을목일간이네, 그죠? 그 다음에 미토, 월지가 미토에 해당하는 편재를 형성했다. 목일간인데 토의 재성을 이루었고 그게 편재를 이루었다. 그러면 아까 편재, 월지가 편재 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밭에 이미 떨어져 있는 어떤 형태를 갖추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를 강하게 해주는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화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정화라는 화의 속성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생토 돼 있네, 그죠? 자, 목을 기준으로 목생화, 화생토. 자, 그 다음에 금까지 가주는 게 좋은 건데 또 금이 있나 이렇게 볼까요? 금의 에너지까지. 금의 관성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네, 그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은 양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재성을 기준으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부자 사주의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되는 거죠. 20대부터 이미 뭐 그전에도 나쁘지 않지만 요 토의 어떤 에너지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가네요. 그죠? 토금들이 운이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형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월지가 식상을 해당하는 어떤 구조 형태를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편재, 월지가 편재 아니면 정재의 어떤 형태를 짜고 식상이 서로 유기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상당히 부자의 어떤 형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형태로 충분히 짜여져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사주의 패턴을 오늘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